자, 이번에 우리 정치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에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여야의 선택 잘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 국정감사 복귀 결정은 내려졌습니다만 강경파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군요. 일단 길증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참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의원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정현 대표는 이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위해서 네. 나는 단수칙을 계속하겠지만 의원들은 국감에 복귀해달라라고 발표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명분 없는 철회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의총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아직 의총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총장을 오가는 의원들을 상대로 물어보는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의원들이 이대로 복귀할 수는 없다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강경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요. 의원들은 국회의장대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당대표가 이제 그만. 나는 단식을 계속하겠지만 의원들은 국감으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라 하는 얘기를 해서 풀린 듯했으나 이제 다시 엉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박과 비박 사이 그 경계 때문일까요? 몇 분의 얘기를 정리해봤는데 생각이 다 다릅니다. 소개합니다. 이 국감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바로잡지 않고서는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정감사는 좀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의원들도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지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자, 국감을 보이콧하자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몇 분의 의중이 반영돼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이정현 대표가 큰 결정 내렸잖아요. 복귀합시다. 안 되고 있다면서요. 정리해 주십시오. 왜? 누가 반대하는 겁니까? 지금 원래 이제 비박계 의원들인 아까 지금 나오고 있으면 병행하자,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비박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방송에 얼굴이 보였던 이해운 의원, 강석호 의원 등이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친박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었죠. 저게 지금 오늘 오후 상황이죠? 오늘 오후에 저 장면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당원 규탄 대회를 국회에서 열었고요. 그때 이정현 대표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눈물을 머금고 그렇지만 국감은 계속하자라고 갑작스럽게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마지막 발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많은 들어볼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네, 지금 이정현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하는 장면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님 그리고 사랑하는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 당대표가 저렇게 울먹이면서 이제 사실상 눈물로 호소하는 저 장면인데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 저 모습 이제 기도하는 이정현 대표의 모습이 언뜻 비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정현 대표 단식 3일째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정현 대표의 생각과는 달리 당 지도부도 단식에 같이 합류한다? 그런 건가요? 지금 저 장면이 지금 앞에가 안 나와서 그렇는데요. 앞전에 바로 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이 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성토를 했는데 갑자기 이정현 대표가 그 마지막 발언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국감에 돌아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어리둥절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정현 대표의 이런 단독적인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의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단히 미스테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정현 대표가 오늘 방송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은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오늘 이정현 대표가 저기서 갑작스러운 국감 복귀 선언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발언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단독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 문제 의심하지 마시라.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한다 그 얘기 지금 했거든요. 자, 이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하고 소통을 하느냐? 소통합니다. 대통령님하고 제가 필요할 때 하루에도 몇 번 통화도 하고 대통령님과의 내용은 또 민심의 전달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구보다도 대통령하고 소통 많이 하고 있고
아직도 남는 의문은요, 김태현 변호사. 왜 당대표가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이정현 대표 스타일 자체가 워낙 좀 격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화면 보시기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좀 울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우발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실 저는 우발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좀 고도로 이제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정현 대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말 격정적으로 다 했습니다.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환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게 다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출구를 열어준 거죠. 왜냐면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어찌 됐던 간에 집권 여당인데 국정감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 비판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집권 여당은 어떤 형태든지 국정을 운영하고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가 계속 공전이 되게 되면 네. 새누리당으로서 부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출구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 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극한 대야 투쟁을 하고 있는 이정현 대표 아니겠습니까? 단식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단식을 하겠으나 출구를 열어줘서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 받을 수 있는 국정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인데 저는 이후에 어찌됐든 이정현 대표 오늘 선택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총에서 지금 그게 지금 뭐 제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네. 글쎄요 이정현 대표의 원래 뜻을 의원들이 잘 읽지 못한 것인지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국회가 당 대표는 국회의장에게 항의한 뜻에서 단식을 하겠지만 의원들은 국회로 돌아가라.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과연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보이는 결정이 내리셨는지 실제로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때요. 대통령의 관계, 청와대와의 관계 계속 나왔는데 대통령을 계속 모시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 장면 계속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청 관계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뚜렷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도 이런 한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 수직이다, 수평이다 그런데 삼각자로 재봤어요. 저울로 달아봤어요. 무속 제기하고 갈아라. 그러면 일단 내용 밝혀지기 전에 무조건 갈아야 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눈에 넣어도 안 합시라고 하는 조카를, 자기 남동생 하나를 청와대 발길 한 번도 못 들게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수석에게 의혹 제기했다고 무조건 갈아라고 한다고 다 갈아치웁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갖고 대통령을 무릎 꿇으려고 사람은 잘못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럴 사람 아닙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한 충성을 보여준 것이고 그런 오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국회를 열지 못했거든요. 국정감사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전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떨까요? 사실 제 느낌입니다만 지금 네. 이정현 대표가 아주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새누리당 안에서도 네. 이정현 대표는 도대체 당대표냐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냐. 네. 심지어는 이정현 대표를 향해서 청와대 당무수석이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일부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정현 대표가 너무 박근혜 대통령을 혼자만 과잉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본인만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경계심 같은 것도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오히려 비박 의원들이 같은 비박이지만 네. 이정현 대표가 당대표가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명분 없는 철군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 의총을 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오후 8시에 다시 의총이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청와대의 뜻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현재 여야 간에 그리고 국회의장과 3당의 원내대표 간의 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밑에서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도 오늘 외부에서 행사를 가졌고요. 자신의 현재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외신 기자들 만났는데 영어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더니 이렇게 답을 내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제 영어가 하긴 하는데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잘못 말씀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의 의장 직무 수행에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한 정도의 정치적인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장이 로봇은 아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늘 일정을 보면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나 정세균 국회의장 현재 이제 단식과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맨이 될 것 같은데 국회보다는 바깥을 빙빙 도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원래 두 분이 다 계셔야 되는데. 어제 장면이죠, 이거는? 27일 보실까요? 이정훈 대표도 강연이 있었고요. 마포 근처죠. 그 다음에 명지대 쪽에서 정세균 의장이 또 강연을 했습니다. 이정훈 대표는 국회 근처에 있는 국민의법 빌딩에서 강연을 했고요. 네. 그리고 28일인데요. 네. 자, 이제 이 채널A 사옥 근처 아니겠습니까?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정훈 대표 토론회, 관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롯데호텔에서 정세균 의장이 어떤 포럼 을 가지고 그 다음에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과 또 간담회를 했었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국회에서 계시고 있다고 하면 뭐 네. 단식하고 있는 장소랑 국회의장실이랑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네. 오가면서 또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27일, 28일 이틀 동안 두 분 다 워낙 외부 일정이 많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또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양쪽에서 워낙 지금 강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마 네. 물밑에서 나름대로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말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 일단 나는 법도 어긴 적이 없고 헌법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자기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석될지 많은 국민들이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 반반씩 나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명지대를 방문해서 국회의장이 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을 보면요. 시국의 엄중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제가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어때요? 좀 닮았어요? 제 비서한테 돼지통 같은 걸 날 닮았다 그러냐. 그랬더니 룻비도 모르고 말이야. 보통령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제가 보니까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 실제로요. 지금 이제 이런 대치 국면 지나가면요. 오히려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여론조사 1등, 2등 하는 분들은 국회 바깥에 있잖아요. 결정 기자. 예. 그 두 분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셈은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 사실 대선 주자들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죠. 그리고 네. 실제로 이건 어떻게 보면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표나 그다음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이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전국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표가 그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주장 때가 생각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노무현 이렇게 막 대통령이라는 호칭 없이 불렀는데 최근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정세균 이렇게 막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예의가 없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표 오늘 이제 대구를 방문했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지하철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탄핵과 빗댔습니다.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그 사퇴를 요구하는 양상이 꼭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던 때와 거의 같아 보입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그때도 노무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정세균이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고요. 자, 한 발 떨어져 있었던 문재인 전 대표, 이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탄핵 정국을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정리 좀 해주십시오, 결정 기자. 일단 이정현 대표가 꺼낸 얘기가 전혀 먹히지 않고 이제 저녁 8시에 의원총회가 열리잖아요. 그 결론에 따라 결국 새누리당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의 방향이 잡히겠군요. 앞으로 전국이 중요한 고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아무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네.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발언을 특히 또 친박 의원의 또 대표인데 이것을 네. 당 의원들이 뒤집는다. 당의 기강과 함께 앞으로 단일 대우를 이뤄나가는데 큰 역풍이 불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회라는 큰 조직이 당 대표가 이런 방구 상의도 없던 일에 대해서 독단적인 판단으로 의원들의 뜻과 다르게 혼자만의 판단해서 당을 전체 이끌어 가고 한다면 그 역시 잘못된 것이고요. 네. 새누리당의 속성상 쉽게 당대표의 뜻을 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아까 국회에서 돌아오기 직전까지만 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네. 또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사실 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네. 오늘 밤 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또 청와대의 뜻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이정현 대표 이 두 사람이 앞장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대화의 상대인지 그 격을 따질 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밤 8시 새누리당 의원총회 전국의 중대 고비가 될 겁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위 확인합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